안녕하세요. 저는 민우의 허미호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 앉아서 아까 대학생분들 좀 많으시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젊은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가 주어진 15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제일 좋은 거는 제 이 15분이 여러분들께 영감을 줄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 통해서 나에게 영감이 되면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에게는 사실 같이 일할 파트너들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저희 어머니는 해외 파송 선교사세요. 네팔에도 계시고 멕시코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약간 저에게는 그런 피가 있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자기가 좋아하시는 건, 저희 본인이 좋아하시는 건 종교였는데 그 크리스천을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술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직접 잘 하진 못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도 10년 넘게 가르쳐 주셨고, 미술도 한 8년 넘게 계속 화실을 보내시고 예중도 준비해 주시고 그랬는데 정말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남보다 뭘 해도 다 뒤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신 이렇게 좋은 걸 보는 눈이랑, 뭐 나쁜 걸 수도 있죠, 좋은 걸 들으려는 귀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멋있어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왜 그걸 잘 모를까, 혹은 왜 그거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울까가 저에게는 항상 어렸을 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다가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마침 삼성전자에서 멤버십 활동을 2년 동안 하고, 그리고서는 야후 코리아가 한국에 있을 때 야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운이 좋게도 인터내셔널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그 포지션을 맡아서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 그러니까 그 야후닷컴에서 만드는 그런 몇 가지의 서비스를 또 같이 만들게 되면서 또 글로벌 경험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알리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 도구로 온라인이 되게 좋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때 배웠던 거죠. 그리고서는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열심히 회사에 다녔는데요. 2002년도에 제가 SK텔레콤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언젠가는 사업을 하자, 회사를 차리면 위누라고 하고, 위누라는 뜻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위누라고 하고, 그때는 지원금 이런 것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야, 일단은 공모전에 막 나가자. 그리고 그때 막 공모전이 지금처럼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돈을 모아, 각자 회사 다니면서. 그러고서는 열심히 돈을 많이는 못 모았으나 어쨌든 그때는 창업하려면 1,000만 원 이상이었나? 500만 원 이상이었나? 그런 자본금 제한도 있었는데 2007년도에 진짜 다 각자 그만두고 회사를 창업했어요. 이때는 저희는 아이템이 물론 있었죠, 머릿속으로는. 그 당시 2002년도에 홍대 프리마켓이 되게 한참 막 생길 때였고, 그래 막 이렇게 예술이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거야. 근데 비가 오는 날 작가들이,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막 다 어딘가로 없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되게 좋은 사람들한테 플랫폼이 있으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사실 돈을 벌지 안 벌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아이템을 막 5, 6가지를 만들어서, 이때는 26, 7, 8 이렇게 젊을 때니까 미친 듯이 밤새도록 우리끼리 서비스를 만들어냈어요. 이 안에서 개발자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저 같은 기획자도 있고 다 있으니까 4명이 이제 똘똘 뭉쳐서 그게 가능했죠. 근데 잘 안 됐어요, 대부분. 근데 말도 안 되게 빵 터진 게 하나 있었죠. 저희가 뭔가 이렇게 작가들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etsy.com이라고 있어요. etsy.com인데 그 서비스가 한 2006년도 이때쯤에 이제 점점 생겨서 되게 잘 되려는 거예요. 그거는 중저가의 예술 작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예요, 웹사이트. 지금은 되게 그런 게 흔하죠. 지금 그리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했거든요. 이걸 한국에 들여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인터내셔널 담당자도 다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작가도 없고, 그걸 힘들게 올려도 살 사람도 없고. 사실 여기서
미술 작품 한번 사보신 적 있으세요? 사보신 분? 사셨어요? 얼마에 사셨어요? 처음에 30만 원. 최대는? 3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까지. 아니,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못 사는 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대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30대 중반이 됐고, 그 두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한국의 평균 4인 가족을 꾸리게 된 거죠. 이때도 살 수가 없어요. 버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버는 돈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아까 150만 원짜리 말씀하셨는데 사실 더 비싼 그림들이 많죠. 그런 걸 어떻게 돈 내서 사요? 세탁기를 살 수 있는 돈에 어떻게 그림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술 시장만 해도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눈에 보이는 시장, 그러니까 검은 거래 시장 말고 눈에 보이는 시장이 한 2,500억 원에서 3,500억 원이 된대요. 이렇게 매년 평균을 내보면. 근데 그 중에 90%가 단 30명의 작가의 그림들로만 이루어진대요. 10%가 그러니까 그 수만 명의 작가들 작품들이 평생에 한번 팔릴까 말까 한 거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 여기 주변에 미대 나온 친구들 많으시죠? 뭐 순수미술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친구들의 즉 3, 4명 중에 1명은 1년에 단 한 푼도 못 버는 거예요. 집에 돈이 있으면 그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만한 걸 한번 만들어보자, 예술작품 같은 걸. 그래서 뭐 말도 안 되게 우리가 DIY 키트 막 이런 걸 만들었어요. 막 티셔츠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 수 있는 키트? 그다음에 뭐 손뜨개를 해서 뭘 할 수 있는 키트? 버리지 않는 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키트? 이거를 작가들이랑 약간 콜라보를 하듯이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이게 막 G마켓 같은 데서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보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려는 큰 그림이랑은 막 완전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우리 이름으로도 아니고 막 박스데이 막 이런 이름으로 써갖고서 내보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1위, 막 12월 달에 남자친구 선물 1위, 이런 식으로 매출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이 힘든 시기를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1%의 작가들이 아니라 99%의 사람들과 예술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진 회사로서 7년, 8년째 이어져 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의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큼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위누라는 말은 We enable you예요. 우리가 당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는, 우리는 그 뜻에서 왔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새 모양이 있죠. 저거는 그 하트예요. 사실 입 모양을 보시면. 그래서 핑크 하트는 사실 찾아보시면 핑크색은 약간 예술을 나타내거든요, 해외에서는. 그래서 그 당신의 예술이, 하트가 세상을 울린다, 리플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울리는 거, 그렇게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만들었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을 사는 것, 즉 시장이 있는 것, 이때의 시장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워낙에 많은데, 음악이든 미술이든 무용이든 하는 사람은 워낙 많은데 그걸 소비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소비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도무지 소비할 수 없게끔 공급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아티스트, 그 다음에 기업체, 그리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지금 7년째 해오고 있고, 4년 동안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했다는 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사실 저는 몰랐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회사가 5월에 만들어진 이후에 그 법인이 계속 오다가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 2010년도에 된 거고, 그리고 2013년도 2월에 이제 사회적 기업 노동부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잡았던 것 같고요. 그걸 잡으면서 이게 형식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지의 고민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125만 명의 사람들이 위누아의 캠페인 혹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한 페스티벌 중에 하나예요. 작년 9월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있었고요. 100명의 작가들이 20톤이 넘는 폐 자원, 그러니까 이때는 소재가 폐 가전이었어요. 폐 가전을 쌓아놓고 1박 2일 동안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만 있던 잉여라고 불리는 그런 작가들이 이렇게 사회 이슈, 환경이죠. 이때는 환경이라는 걸 뭔가 예술로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는 되게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해서 페스티벌을 만들었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근데 이거는 2년째예요. 그 전해는 폐 장난감을 20여 톤을 쌓아놓고 일산 호수공원에서 1박 2일 동안 작품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참여하신 혹은 관람하신 시민들은 한 1박 2일 동안 20-30만여 명이 되시고요. 이때 추산 그 근거는 어쨌든 서울시 추산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6월 7일, 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넘길게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네, 이것도 그냥 넘겨도 될 것 같고요. 뭐 이때 이런 씬으로 저희가 아트 페스티벌을 했고, 이 아트 페스티벌의 의의는 그 1박 2일간의 단순한 페스티벌이 아니라 이 이후에 사람들에게 예술이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좋은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됐어요. 전시를 통해서 60만 명의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리고 뭐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저께 서울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에서 그 작년도 작품이 지금 전시되고 있어요. 이렇게 위누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대중과 그리고 그 숨어있던 많은 작가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뭐 일본에서 도쿄 디자인 페스타와 함께했던 전시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헬로우 물레라고, 물레동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홍대 이 근처는 사실 너무 비싸서 작가들이 스튜디오비 낼 돈이 없어서 작업실을 다 이제 물레동으로 슬슬 옮겨요. 그럼 거기는 한 20-30만 원 정도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물론 1층엔 철공석. 그래서 아무리 시끄럽게 작업해도 문제 없는 곳들. 근데 이 작가들이 문제는 작품을 거의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진짜 실력 없는 작가들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미대에 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름대로 뭐 서울대, 홍대에서도 오셨지만 이런 데 미대 가려면 굉장히 수많은 경쟁을 뚫고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10년을 작업해도 작품을 한 번 팔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헬로우 물레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작가들이 작품 뿐만이 아니라 쌓아놓은 소품, 그러니까 이때 소품이란 작은 사이즈의 그림 혹은 드로잉, 습작 이런 것들이 버리지도 못하고 맨날 이만큼씩 쌓여있거든요. 그걸 팔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5만 원의 작품을 살 수 있는 거죠. 5만 원 정도면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 선물 대신 혹은 개업식 그 난을 사가는 대신 뭐 이 정도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작가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헬로우 물렛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교육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께하는 작가들이 600여 명 뭐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실제 작가들과 그 일반 대중이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술교육은 지금까지 스킬이 전수되는 그런 형태였죠. 피아노를 가르쳐준다든지 미술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든지 그게 아니라 작가들 자체가 자기의 작업하는 게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같이 작업을 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립미술관의 미술관 데이트라는 그 일반인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은 위누가 지금 4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좀 더 라인업이 많아져서 학교 옆 미술관, 그러니까 학교 대상으로 단체로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미술하는 가족, 그래서 가족이 단체로 하는 프로그램, 뭐 부천문화재단과 함께하는 1박 2일 아트캠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치면 지금 6개 정도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업들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말씀드렸죠. 사실 온라인 플랫폼,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뭔가 거래가 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었는데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컨텐츠는 쌓였어요. 그리고 작가도 쌓였죠. 그러면서 일단 우리가 채널이 되지 못하면 좋은 채널을 찾기로 했고, 그 채널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헬로 아티스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15일에 한 명의 작가를 저희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미술 작품은 너무 어렵죠. 그게 아니라 그걸 도대체 왜 만들고 있는지, 이 사람이,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좀 더 장기적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임팩트가 있는 뭐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는데 거래는 아닌 것 같잖아요. 저희가 실패를 했으니까. 그리고 잘 못하는 것 같고 저희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작품의 결과가 아니라 그걸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해보니까 일반 대중들한테는 뭔가 되게 좋은 소비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게 되게 큰 자극이기도 하고요. 작품의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미술뿐만이 아니에요. 전 작업을 말하는데, 근데 대부분 영화를 만들 때도 작업 노트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도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쭉 쓰거든요. 작가 노트 같은 걸. 근데 이게 자기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관람객들이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처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부산국제영화제는 2달 동안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썼다고 그래요. 돈과 시간을. 근데 이게 사실 처음 작가들이 만들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쓰고 싶은 말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 소리를 쓰지 말고 일반 대중들이 읽어서 뭔가 이해될 수 있는 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써내면 중간 과정 없이 그게 좋은 뭔가 소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온라인의 서비스를 만들어냈고, 저 핑크색 부분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뭐 간단하게는 이런 거예요. 작가들이 예를 들어서 미술을 그리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이 작품을 만들 때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만들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컨셉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작품을 감상할 때 이것은 뭐 남자와 여자의 깊은 어쩌고 그런 것들 일구성은 질리는 게 아니라 1분 동안 그 음악이 그 앞에서는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1분 동안은 내가 작품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게. 근데 그게 영상, 뭐 음성, 이런 시각적인 자료까지 모든 게 정말 그 작품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아까 앱뿐만이 아니라 웹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 자료를 예전에 뭐 어딘가에 발표를 할 때 그때 잠깐 만들 때 보니까 11월 9일 2시에 제가 딱 이 자료를 만드는데 우리가 각각 뭘 하고 있나 했더니 물레동에서 이렇게 아이들 대상의 뭔가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또 역시 교육 프로그램이 시민 대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작가들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정말 회사가 됐더라고요. 그 전에는 우리 한 사람이 뛰어야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소모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일이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7년, 8년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우리의 역량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작가분들이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도 있었고, 우선 저희는
앞에서 이렇게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 스스로가 되게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고 이 일을 하는 우리들이 행복해야지 그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아기가 있으면, 저 말고도 아기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기가 있으면 5시 반에 퇴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6시에 퇴근이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규칙들이 있어요. 삶과 일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장기전이 될 걸 알고 사회적 기업은, 그리고 특히나 우리같이 문화예술, 즉 시장에서 실패한 분야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되게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그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